숨겨진 혈관의 적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한 혈관을 위한 습관입니다. 약 복용 중단은 위험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부터 혈관 건강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혈관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총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것은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 길고 복잡한 혈관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심장이 펌프질한 피를 전신으로 힘차게 운반합니다. 피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또한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수거합니다. 이를 다시 허파나 콩팥으로 보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즉 혈관은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튼튼해도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자연스럽게 노화됩니다. 젊고 탄력 있던 혈관벽은 점차 뻣뻣해지고 두꺼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안쪽에 기름때 같은 플라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플라크는 혈관 내부 공간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이러한 혈관의 변화를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입니다. 더욱 심각해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 동맥 질환으로 다리 통증이나 보행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혈관 질환의 발병률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미리 그 위험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 설탕과 액상과당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료와 과자, 이러한 음식들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플라크를 쌓이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족한 신체 활동 즉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모두 높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 역시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독소를 만듭니다.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알코올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간은 혈액 정화와 콜레스테롤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한 혈관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관을 위협합니다. 어느 한 가지 요인만 해결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생활 전반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혈관 건강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필요한 경우 의학적인 약물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은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혈관 노화를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동반될 때 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약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튼튼하게 버텨야 우리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건강을 선사할 것입니다. 혈관을 젊고 튼튼하게 만들어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시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듭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의 핵심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입니다. 붉은 고기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이러한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전 즉 피 덩어리 생성을 억제하여 혈액을 맑게 합니다.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은 되도록 식탁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나트륨, 설탕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인스턴트 음식, 냉동식품, 패스트푸드는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3끼 식사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듬뿍 포함시키세요. 녹색 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붉은색 채소인 토마토, 파프리카, 보라색 채소인 가지, 비트 등 좋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베리류 즉 블루베리, 라즈베리, 사과, 귤 같은 과일은 혈관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습니다. 통곡물 즉 현미, 귀리, 보리 등도 중요한 영양원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섬유질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은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혈액량을 늘려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성인은 하루 2000mg 이하 섭취가 권장되지만 대부분 초과합니다. 가공식품, 찌개, 젓갈, 장아찌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조심하세요. 싱겁게 요리하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향신료, 허브, 마늘, 양파 등으로 음식의 풍미를 살려보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씨앗류를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세요.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등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은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특효약입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촉진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세요.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친구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만보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세요.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몸 체조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는 부상 위험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속 운동인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시니어에게 특히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근력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벅지나 엉덩이 등 큰 근육을 단련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납니다. 이는 체지방 감소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벽 짚고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도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으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혈관 세포가 재생되고 손상된 부분이 치유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잠을 자도록 노력하세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피해야 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혈관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도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이 쾌적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숙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은 깨끗하고 튼튼한 혈관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매일 밤 편안하고 깊은 잠을 통해 혈관을 쉬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전투 또는 도피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혈관 내벽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태극권과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즐기며 몰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뜨개질 등 좋습니다. 친구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터놓고 감정을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처럼 크게 웃는 것도 좋습니다. 코미디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마음껏 웃어보세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곧 혈관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번째는 적절한 염분 조절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염분 즉 나트륨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고합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의 식단은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가공식품, 외식 메뉴, 국, 찌개류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조심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빵, 과자에도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젓갈류, 김치류도 과도한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게 요리하고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져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트륨 양을 줄여가면 미각도 건강하게 변합니다. 천연 향신료, 허브, 마늘, 양파 등을 활용하여 음식에 풍미를 더해 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기본입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즉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어렵다면 보리차, 옥수수차, 루이보스차 등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입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중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도 좋습니다.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또한 신체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김씨 할아버지와 박씨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망날님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60대 초반까지 평생 육식을 즐겨왔습니다. 회식도 잦았고 기름진 배달 음식과 외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매일 밤에는 맥주 한두 잔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뱃살은 날로 늘어만 갔고 체중도 많이 불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도 심해져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찢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실려갔고 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 3군데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김씨 할아버지는 지난 생활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시술 후 퇴원하자마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갈아 신선한 주스로 마셨습니다. 사과, 케일, 당근, 비트 등을 활용하여 혈관에 좋은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밥에 생선 구이와 나물 반찬 위주로 드셨습니다. 육류 섭취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채식 위주로 식사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꾸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걸었습니다.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꾸준한 노력 덕분에 1년 후 혈관 건강이 놀랍게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혈관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같이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젊은 시절 못지않게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혈관 건강 관리에 성공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꾸준히 드셨고 혈압 관리를 잘 해오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현혹되었습니다. 혈압약은 독이고 음식으로만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요법과 자연치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약 오래 먹으면 몸에 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씨 할머니는 의사와 상의 없이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드셨던 약을 끊은 채 몇 주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오히려 약을 끊으니 몸이 더 가벼운 것 같다는 착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119에 신고하여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압을 재보니 수축기 혈압이 200mmHg를 훌쩍 넘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한 매우 위험한 고혈압 위기였습니다. 의료진의 긴급한 처치로 다행히 큰 위기는 넘기실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때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건강정보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퇴원 후 박씨 할머니는 다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건강정보는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전문가의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습니다. 이제 망날님도 건강한 혈관을 위한 3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 3가지 실천 과제는 망날님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직접 채소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케일, 사과, 당근, 비트를 섞어 마시면 혈관에 더욱 좋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믹서에 갈아서 마시면 섭취하기도 쉽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두 번째, 점심 식사 후 30분 산책을 꾸준히 하세요. 가까운 공원이나 주변 골목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혈관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 명상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한 잔도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침실의 온도를 쾌적하게 조절하고 소음과 빛을 차단하여 깊은 잠을 유도하세요. 깊은 잠은 지친 혈관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신장 질환이 있다면 칼륨과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칼륨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과일과 채소에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오렌지, 감자, 고구마,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자의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치의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올바른 식이요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약물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거나 혈당 수치가 위험하게 높아지거나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은 오직 담당 의사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와의 상담 없이 약 복용 중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임의 중단은 절대 금지입니다. 항상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친지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